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이 8월 24일 시작됐습니다. 전세계 161개국과 난민팀에서 총 4,403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패럴림픽을 위해 장애인 선수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하고 의료 붕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일본에 입국을 했고 곧바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유명한 골판지 침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더욱 심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수들에게 골판지 침대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선수들은 본의 아니게 휠체어로 침대 모서리 같은 곳을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쿄에서는 선수들이 침대가 골판지이다 보니 부딪히다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가 하면 침대로 몸을 옮기기 위해서는 침대 앞에 휠체어를 두고 힘을 한 번에 모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골판지 침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안전성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또 골판지 침대는 한 번 푹 들어가면 복원이 안 된 채로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다시 펴도 또다시 찌그러진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패럴림픽을 위해 선수촌에 입촌한 모 감독은 입촌과 동시에 선수들의 안전부터 걱정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선수촌 방에 화장실 변기가 샤워실과 분리돼 있었고 샤워실 안에는 불안해 보이는 간이 의자가 하나 달랑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로 변기에 앉아 샤워를 하는데 일본 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선수촌 시설은 두 가지를 따로 해결하도록 돼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선수는 선수촌의 방이 4인 1실을 쓰도록 돼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은 휠체어도 갈아타야 해서 더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4명이 몰려있으니 화장실에 1명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일본이 샤워실에 제공한 저 불안해 보이는 작은 의자를 치우고 사비를 들여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의자로 샤워실에 갖다 놓기도 했는데요.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곳에서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에서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쿄 패럴림픽 관계자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종이 침대만이 아니라 메달도 부실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 트램펄린 여자 금메달리스트 주셰윙이 최근 금메달의 얼룩을 발견하고 몇 번 문질렀더니 얼룩이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커졌으며 결국 금메달의 도색이 변했다는 것을 사진으로 올리자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1만 5천 개가 넘는 댓글을 남겼는데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질 제품을 나눠주다니 이게 일본의 독창성인가? 다 벗겨지고 나서 초콜릿이 나오면 감동일 것 같다. 일본식 환경보호는 이런 식으로 하나 등등 일본을 조롱했습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0 메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전자기기를 기부받았고 여기서 재활용한 재료로 금메달을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친환경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불량 금메달을 주다니 제대로 국제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통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실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4일 밤 패럴림픽 개회식을 본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공영방송 NHK가 개회식 생방송에서 대만 선수단을 타이완이라고 소개한 것 때문인데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텃세로 대만은 1981년 이후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대만이 원하는 표현으로 소개해 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언론과 누리꾼들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NHK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올림픽을 싸움터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패럴림픽에서 선수는 한 명도 입장하지 않고 그저 국기만 입장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간은 2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탈레반이 여성 선수의 참가를 막아 아프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패럴림픽 선수를 꿈꿨던 태권도의 자키야 쿠다다디는 개막식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쿠다다디 선수의 참가는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주가 후다다디 선수를 아프간에서 극적으로 탈출시켰고 현재 모처에 안전하게 있다는 속보가 타전된 것입니다. 개막식에는 못 왔지만 과연 패럴림픽에서 후다다디 선수의 태권도를 볼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막식이 열리던 날 경기장 밖에서는 도쿄 시민들의 패럴림픽 반대 시위가 거셌고 경찰과의 충돌까지 이어져 손님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일본의 복잡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패럴림픽도 대부분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또다시 학생들을 관중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자 시위대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조치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달 전 개막한 올림픽 때는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적었는데도 감염 위험 때문에 학생 동원은 취소됐는데 지금은 도쿄에서만 하루에 4,000에서 5,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 관람을 또 추진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람하는 학생 모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PCR 검사 일정조차 나와 있지 않아 일본의 허술한 방역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도시 봉쇄를 하지 않고 일본의 사망자 수가 서구에 비해 적은 것을 두고 우리 일본은 민도 수준이 다르다라는 말을 해서 무슨 우월주의냐 비난을 한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와는 민도가 다르다고 자랑했던 일본은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도시 봉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록다운, 즉 도시봉쇄 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록다운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확진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스가 내가의 지지율은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올라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인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이라는 축제보다 한국의 랜선 여행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본 한복판에서 한국 랜선 여행 신드롬을 일으킨 주인공은 한국관광공사이고 이 랜선 여행의 핵심 소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술 막걸리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는 지난 28일 한정 생산 손 막걸리를 오감으로 맛보는 테이스팅 투어를 선보였는데 7월 말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 역시 순식간에 일본 참가자들이 몰렸고 특히 투어의 가격이 약 11만원으로 고가의 랜선 여행이었지만 일본인 신청자들은 한국의 막걸리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 일본 내에서 진행되는 랜선 여행 상품이 1000에서 3000엔선인데 3배 이상 높은 가격에다가 한국 컨텐츠인데도 일본인들이 높은 호응도를 보인 것입니다. 일본을 홀린 이 랜선 여행은 울산을 대표하는 양조장 복순도가의 발효실을 찾아가 시설을 탐방하는 컨텐츠가 핵심으로 울산에서 공수해온 손 막걸리를 개봉, 시음해보는 랜선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잠시 한국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다. 손 막걸리가 샴페인 막걸리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다 라며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현지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리는 한국 막걸리를 참가자들에게 주고 울산 현지의 생막걸리 제조 현장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보여줘 빨리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돼 한국에 가서 막걸리를 맛보고 싶다는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 이번 랜선 여행 히트의 비결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에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폭증 속에 더 이상 방역이라면 지긋지긋하다며 지쳐있는 도쿄 시민들이 과연 패럴림픽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커다란 행사이니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